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보는 것입니다. 정말 2년 만에 처음으로 연준의 금리 발표를 생방송으로 보지 않는 날인 것 같습니다. 이미 99%의 확률로 시장 참여자들이 금리 인하를 예상했고 모든 경제 지표들이 이를 가리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금리가 인하되었고 파월 의장이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스닥과 S&P는 또다시 상승하여 S&P는 이제 거의 5,973으로 6,000에 다가섰습니다. 사실 기업의 실적에 따라 6,000이 현재 적당한 상태이고 약간 그보다 떨어진 지금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돌파보다는 약간의 횡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현재 시장이 매우 공격적으로 돌아서고 있어 어떻게 될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가속을 밟는 한 우리는 함께 따라가면 됩니다. 나스닥 역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왔지만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CNBC에서는 계속해서 M&A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반독점법을 주도하던 리나 칸이 사퇴할 것인가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구글과 메타가 공격적인 매매를 통해 더 많은 스타트업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어제는 엠너빈, 오늘은 비스트라 에너지, 카메코의 실적이 발표되었으며 장 마감 후에는 아리스타 네트워크의 실적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요 지수를 분석하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P 지수가 또다시 돌파했습니다. 어제 완벽하게 돌파한 후 오늘도 다시 한번 돌파했죠. 여기서 좋은 점은 거래량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지수가 5,973까지 올라간 만큼 6,000은 심리적으로 중요한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가 바뀔 때는 항상 심리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저항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6,000을 터치하게 되면 스윙 트레이딩 형식으로 매수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의 상승세는 매우 강력합니다. 나스닥 역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오늘도 완벽하게 돌파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나스닥 100이 그동안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었지만 어제 정고점을 넘었고 오늘 다시 한번 이를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11월 5일부터 시작된 공격적인 상승장은 나스닥이 주도하는 기술주 중심의 상승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월 13일부터 시작된 공격적 상승장은 S&P 500이 주도했었는데 이번에는 나스닥이 이끌어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큰 변동 없이 전일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전 고점을 돌파하며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시가에 매수한 투자자들은 여전히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거래량이 다소 감소하는 가운데 자금이 기술주로 이동하는 흐름이 관찰됩니다. 중소형주는 오늘 완벽한 돌파를 유지하면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기술주의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M&A가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며 중형주에서도 당분간 큰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1월 5일부터 시작된 공격적 상승장은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비중은 트레이딩 계좌에서 이미 80에서 100%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적립식 계좌는 이러한 시장 상황과는 무관하지만 이번 공격적 상승장은 최소 2주 정도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엄청난 상승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으며 불확실성도 당분간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레버리지 ETF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PRO, TQQQ, USD가 오늘 또다시 돌파했습니다. 어제 상승 모멘텀이 시작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매수하셨다면 오늘도 모든 돌파를 통해 약 10% 이상의 수익을 얻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때 매수를 했고 현재는 앞으로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주식들이 이미 크게 상승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정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가 이제 60에 도달하며 다시 한번 극심한 탐욕적 상황에 도달하기 직전입니다. 당분간은 공포 사이클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공포 사이클이 왔을 때 기회를 잡아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요 자산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을 보시면 어제 약간 하락하면서 상승세가 끝난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만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유지하는 것을 보니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금이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트럼프의 감세로 인해 재정 지출이 증가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것이고
이는 사람들이 금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싶어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은 앞으로도 꾸준히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0년물 장기채가 약간 하락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TBT에 대한 저의 포지션을 아직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락세가 계속되어 상승 모멘텀이 끝났을 때 매도할 계획입니다. 장기채의 상승이 멈추는 것은 전반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빨리 포지션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완벽하게 돌파한 뒤 오늘 장 초반에 약간 하락하는 듯 했으나 그때가 다시 매수 기회였습니다. 오늘도 다시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3월부터 이어진 횡보를 마무리하고 어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돌파가 계속 유지되는 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히 돌파 후 최초의 5% 이내에 있을 때 분할 매수를 지속한다면 더 큰 상승이 나왔을 때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트코인과 친구들은 오늘도 돌파를 유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매그니피센트 7과 넷플릭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과 넷플릭스의 주가를 보면 오늘 주목해야 할 주식은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었고 메타는 단기 이동평균선인 21선을 넘어서면서 상승 모멘텀을 강화하며 매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구글 또한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현재 반독점법과 관련하여 기업 친화적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러한 소송이 계속 유지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 점이 현재 빅테크 기업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M&A를 더 자주 진행할 수 있고 더 좋은 기업들을 빅테크 아래 둘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기대감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는 이미 이 시장의 공격적인 상승장을 이끄는 리더입니다. 아마존과 함께 가장 먼저 상승한 주식들이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의 리더는 역시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입니다. 빅테크 중에서는 이 4개의 기업이 리더이며 그 다음으로 메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애플입니다. 차트상으로도 그 약세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메타가 다시 단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모멘텀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론 내일 이 모멘텀이 유지될지 여부가 중요하지만 메타의 미래에 베팅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오늘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섹터와 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금융섹터는 어제 5.53% 상승한 후 오늘 1.25% 하락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어제의 급등에 따른 조정으로 보이며 여전히 돌파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기술주는 어제 2% 상승한 데 이어 오늘도 2% 상승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방어주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현재로서는 시장의 리더인 기술주와 관련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섹터 ETF를 살펴보면 기술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비재 섹터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돌파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다른 섹터들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 3개의 섹터가 현재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보입니다. 최근 AI 산업과 관련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ETF인 IGV와 반도체 ETF인 SMH는 3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섹터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반도체 섹터는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입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위치이므로 신규 매수 시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주요 기업인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의 최근 주가 동향을 살펴보면 11월 5일 엔비디아, 11월 6일 브로드컴, 11월 7일 TSMC가 각각 상승 모멘텀을 시작했습니다. TSMC는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며 생산을 확대하고 있어 관세와 중국 관련 정책에도 영향이 들 갈 것 같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에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부터 지속적으로 매수했던 주식이 바로 압러벤입니다. 사실 이런 주식은 많은 분들이 이런 주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하시지만 이런 주식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3가지 이동평균선인 단기, 중기, 장기를 기반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을 이루는 순간이 매수의 최적 시점입니다. 물론 이 매수 포인트가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리더 주식들은 언제나 이러한 포인트에서 저항선을 돌파하며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가 최적의 매수 순간이 됩니다. 따라서 주식에서 타이밍을 잡을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식도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며 3가지 이동평균선만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매수 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엠너빈이 오늘 46%의 엄청난 상승을 보인 이유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35%나 나왔고 전년 대비 EPS가 317%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 자릿수의 상승을 보이는 주식들은 미국에서 보통 강하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하셨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었을 것입니다. 엠너빈은 이미 세 자릿수 상승을 기록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사놓고 기다렸다면 당연히 이런 결과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두 자릿수 상승이 예상되며 상승 가속도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지만 엠너빈은 현재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으며 개발자들에게 중요한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올해만큼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우라늄에서 가장 유명한 주식인 카메코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에는 다소 못 미쳤음에도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이는 실적 발표보다는 가이던스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년 세 자릿수 EPS 증가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우라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고 AI와 관련된 전력 및 에너지 주식들이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세 자릿수 EPS 성장이 기대되면서 오늘 상승 모멘텀이 다시 시작되었고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에너지 주식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다시 7%의 상승을 보인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주식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주식들도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현재 에너지 주식 중에서 리더는 VST, CG, GV입니다. 이 주식들 중 하나만 매수했어도 올해 큰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스트라 에너지는 실적과 함께 오늘 좋은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매수 기회를 이용해 매수하셨다면 7.65%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매일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시장이 방향을 바꾸기 전까지는 매도할 계획이 없으며 레버리지 ETF들을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저께와 어제보다 상승 모멘텀을 시작하는 주식들이 적어지면서 이제 돌파가 작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는 오늘 엠너빈 주식 보유분의 4분의 1을 분할 매도했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는 클라이맥스 탑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마지막인지 더 상승할지는 알 수 없으므로 전체를 매도하지 않고 분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립식 투자 계좌에서도 이번 주 엄청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성과는 주말에 적립식 투자 계좌 영상을 통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당주 매수는 쉬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그로 인한 규제 완화, 제롬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발표로 인해 시장의 주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시장은 애니멀 스피릿에 의해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계속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는 없으며 특히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리더 종목이라면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시장이 방향을 틀어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보유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술주와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틀 동안의 급등으로 인해 이미 매수 기회가 사라진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더가 아닌 주식을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물리더라도 1등 주식이나 지수에 물리는 것이 낫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